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죠.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 시행까지도 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시행 후에도 당분간 이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관련해서 기상청의 분석 결과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오늘 브리핑에 참여했던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를 연결해서 이번 지진의 특징과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김영란법의 주무기관이죠. 국민권익위원회의 박경호 부위원장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법 시행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법의 정식 이름은 깁니다.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법의 시행의 의미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예, 이 법의 시행 의미는 이 법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가 일거에 사라진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 다는 그렇지 않으시지만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르기보다는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네. 또 뭐 당장에는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차 도움받을 일이 있겠지 하면서 값비싼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청탁 문화, 접대 문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런 문화들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주신 이 취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 공감하고 있는데요. 자, 네. 문제는 이제 실제 현장의 적용 문제일 텐데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아직 잘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는데 이런 분들과 직간접적으로 이 접하는 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까지도 포함되고 또 민간인 신분이지만은 또 법령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 공무수행 사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느 위원회에 이제 임시로 들어가서 뭐 1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대단히 많습니다. 얼추 저희들이 적용 대상 기관을 세어보니까 한 400개, 4만 개 정도가 넘고요.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언론사나.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만 해도 한 4,500만 명이 되는데 사실 또 이들과 거래관계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전 국민이 그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 공공기관에 뭔가 물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공기관과 그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청탁을 한다든지 또 담당 공무원에게 공직자에게 어떤 금품을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대상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김영란법 하면 이제 3, 5, 10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그 법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자.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지를 말자. 이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더치페이 하자.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접대하는 측에서 어떤 밥값, 접대비 일체를 이제 다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각자 먹은 식사값은 각자 내자 이런 더치페이 문화를 해나가자 뭐 이런 게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이제 직무와 관련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명목이든지 돈을 한 번에 1회에 100만 원 이상 받는다든지 연간 3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 그 100만 원 이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또 과태료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대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언급 주셨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이 어떤 행위를 우리가 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해제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해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예컨대 또 외국인 학교에 입학 자격을 갖지 못한 자녀들인데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청탁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언론인이 이 출입처 공무원에게 뭐 매일 29,900원짜리 점심을 매일 한 달 동안 얻어먹었다. 그럼 이거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매일 같이 먹으면 그게 포괄일자가 돼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포괄일자. 한 번에 이제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는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29,000원짜리를 먹는다. 그게 계속 이어지면 형법상 포괄일제라는 법리가 있거든요. 단일한 의도하에 계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 달치가 다 받은 금품이 될 수 있습니다. 29,900원 곱하기 20 혹은 30 이게 이제 금액이 될 수가 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사례가 예외인 경우, 적용되는 경우 발생할 것 같아요. 이제 상하관계 격려 위로 또 공식적인 행사에서 어떤 그 기념품을 받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소정의 금품을 받더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많이 만드시고 또 이제 공무원 교육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접대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 골프가 주로 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은데요.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저렴한 당구, 또 볼링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5만 원 범위 내에 해당되느냐. 음식은 아니니까 또 경조사도 아니고 이게 5만 원 이내에 선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골프 접대나 당구, 볼링 이게 운동 경기지 선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가액 기준 5만 원 이내라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당구는 잘 못 칩니다만 볼링이나 당구 하시는 분들 보면 내기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 사람이 다 부담한다. 이건 사회상상 허용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 우리나라가 이 친구, 교우 관계가 돈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과 사기업의 직원이 공무로도 연결이 돼 있는데 알고 보니 동창, 같은 지역 출신 친구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여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그 사무실 범위를 벗어난 그런 선물 제공이나 금품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이 걸려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족끼리는 저 법에 8촌 이내의 친척인가 거기서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족이 친척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친척들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8촌 이내는 예외로 한다. 친척, 우리 민법상 친척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가족, 이렇게 쭉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가 남편의, 예컨대 이제 남편의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선물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공무원이 알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단속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시적으로 뭐 감시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신고에 의존해야 될 텐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신고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해당 공공기관이나 또 수사기관 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은 첫 번째는 거절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부정한 청탁이 올 경우에는 이때는 의무적으로 자기가 해당하는 공공기관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한 기관이나 네. 또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란파라치라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예. 이 보상금을 이제 목적으로 한 이 어떤 상습적 신고자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식사 접대라든지 선물 이런 것은 뭐 좀 그들만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적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초기에는 뭐 경찰에서도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현장 출동을 하지 않겠다. 증거를 갖추어서 뭐 사진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 방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어떤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보면서 이 법이 좀 안정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네.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 적용과 예외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것도 같아요. 예. 이 법의 좋은 취지가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좀 잘 잡아나가 주시길 기대를 해보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박경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 경주 지진 발생 관련해서 기상청의 분석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기상청의 설명대로라면 지난 12일 밤 발생한 5.8 규모의 본진보다 더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상청 회의에 참석했던 이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를 연결해서 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도 경주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극지연구소와 함께 이 지역에서 여진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자주 가게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진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여진이 한 몇 회 정도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에 관한 그것은 기상청 보고에 의하면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총 12회, 그리고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총 101회 발생했고요.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계에 의해서 지진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진이 297회 발생해서 총 412회 발생한 것으로 오늘 기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혹시 또 강력한 여진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목 오늘 어떻게 얘기된 건가요? 예, 그러시죠. 한참 동안 큰 여진이 없다가 이제 그저께 큰 재지진이 있어서 여진이 있어서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나서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특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진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진 활동들이 다른 지진 활동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세도
다른 지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일반적으로 지진들은 큰 지진이 나고 이제 점점 더 횟수와 규모가 작아지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그 기간이 뭐 한 달 이상, 2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겪은 지진은 규모 5.8 정도로 물론 우리한테는 큰 지진이었지만 네. 전 지구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규모에 속하는 지진이었거든요. 네. 짧게는 뭐 한 3주, 길게는 한 5, 6주 정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이 발생하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 지진의 영향이 아니어도 이 지역에서는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종종 아마 지진을 앞으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우선 여진은 수주 정도 갈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그 지진의 일반적인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향을 본다 그러면 지진의 규모와 세기가 이제 횟수가 점점 더 잦아들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분석 결과 회의에서 진앙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가요? 기상청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위경도와 함께 남남서쪽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진의 발생 위치를 보니까 전진, 본진, 그리고 여진들이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여진이 점차 남하하는 추세를 남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이게 남남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위치를 보면 한 2km, 3km가 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지진 자체가 규모가 메인 지진이 큰 지진이 5.8이었으니까 네. 이 단층으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움직인 단층이 최소한 뭐 한 7, 8km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진의 크기와 이 지진의 발생 횟수와 그리고 이 지진이 남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대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자료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 단층 구조들 그리고 요번에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단층들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많이 언급된 대로 이 양산 단층이 본진의 진원인 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기상청에서 브리핑 받은 결과에 따르면 네. 그 지진의 발생 위치가 양산 단층 위에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정확한 결과 역시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지진의 발생 위치를 얘기할 때 정확하다는 얘기를 전혀 안 씁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진의 발생 위치는 항상 우리가 사실 어디서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을만한 아니면 신뢰성이 높다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네. 정확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네, 학술적인 정확성이 이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지진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단층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자극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지진이 또 다른 단층에 힘에 영향을 줘서 이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워낙 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그 임계 상태에 있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층들의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더 빨리 날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나는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지진 에너지가 방출된 단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단층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는 지진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할 것이다,
혹은 지진의 발생 시기가 뒤로 늦춰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엔 지진으로요. 이 경북과 경남 지역 상당히 이제 두려움에 빠졌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그렇죠. 피해도 있는데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지진의 이 진동이 수도권까지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단층대는 또 어떠한가? 수도권에 지진할 가능성은 없는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수도권에서도 흔치는 않지만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손에 그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2010년이었나요? 규모 3.0의 지진이 시흥에서 발생해서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느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얼마 안 된 얘기였는데요. 그때도 지진에 관한 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별 행동을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사실 이번 지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진을 느끼고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피해도 입었지만 이 규모 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입은 피해는 조금 예상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이 지진이 그렇게 나쁜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진짜 나한테 지진이 막 닥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부기관에서 제공해주는 매뉴얼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있거든요. 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 그렇죠. 그럼 가장 시급한 대책, 전문가로서 좀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일단 이런 구조물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경주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 중에 하나가 이러한 피해가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얘기들을 중앙에서는 모르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지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지나는지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해하는 점들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요, 교수님. 이 긴급 재난 문자가 늦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보니까 일본 수준으로 10초 이내로 당기겠다. 2018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는데 일본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무려 18년이 걸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진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가능합니까? 지금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진을 미리 예측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진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관측하고 그 규모와 위치를 결정을 해서 알아내서 이 지진의 발생 사실을 국민들에게 미리 흔들림이 있기 전에 알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고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제도를 처음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누군가는 실수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또 책임 소재를 또 따지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점들이.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